없는 많은 어떤 그 금융 소외계층들에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와 마이크로 페이먼트 시장에 새로운 시선을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간단한 장표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재작년에는 1등이 코모도였는데요. 이 CA라고 해서 이 CA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저희는 그 역할 자체를 어떻게 탈중앙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뭐 그런 공개 기관에 대해서 뭐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왜 저희가 에드워드 커버 쓰고 뭐 이시 타워 곡선 쓰고 그런 것에 대한 배경 지식인데, 그건 이제 이 자리에서는 좀 기술적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냥 파이낸셜 머니 그러면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 라운드 로빈했다. 두 번째 평판 증명했다. 그리고 독자 원자를 만들었고, 그리고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트릴레마는 뭐 속도 문제, 저장 구조 문제, 확장성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그거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뭐 여태까지 네트워크 기반을 고속으로 빠르게 했는데 그 빠르게 한 방법들이 뭐지? 고민했더니 결국 물리적인 확장과 물리적인 네트워크의 구간들을 어떻게 인베디드화 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다수의 블록체인 그 프로젝트들이나 암호화폐들은 뭐 제 기술적이지만 RPC 이런 거 써요. RPC 리모트 프로시저 콜 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제 원격제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포트 간 교환하는데 저희가 그런 모델을 바꿔보려고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RPC, 그러니까 Q로 적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입선출이라고 해요. P4라고 하는데 first in, first out 이래요. 먼저 들어가는 먼저 처리한다는 거예요. Q죠, Q. 깔때기 같은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들어갔는데 먼저 처리하는 기술은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구간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펍서 모델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온 거예요. 저희가 아마 작년에 이 발표를 하거나 재작년에 했다면 어설픈 기술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저희의 눈높이가 기존의 모델의 눈높이에 벗어난다는 건 쉽지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 왜 속도가 안 나지? 이 물리적인 구간이 왜 어디서 문제인 거야? 왜 대역폭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대역폭을 왜 못 늘리는 거야? 이 문제를 늘리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희 발표 때 유주선 수석이 얘기했던 그 중간에 뭐 주키퍼 이런 거 쓴 게 있는데 걔는 이제 분산 코디네이터라고 해서요. 이제 오픈소스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고 그걸 Q로 만드는 게 카프카라는 건데 저희는 그 기반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확장할 건지 고민을 해서 앞단에 깔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다 잘 만들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거 갖다 써야죠. 좋은 거 빨리 갖다 쓰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이 잘 못하는 거는 우리가 빨리 그걸 개선시켜서 나가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모형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당장 뭔가를 먹고 쓰고 당장 써야 되는데 이데아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지역에 10층 이상 못 짓는데 내가 100층 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저희는 그냥 10층까지만 지을 거예요. 왜? 저희보다 또 똑똑한 천재들이 있어요. 저희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코딩 교육을 통해서 배워오고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통해가지고 더 많이 지식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우리 걸 개선할 거예요. 단지 우리 그거 고민하지 않아요. 그들이 올라올 길에 우리가 깔아야 될 시간, 그 시간을 먼저 단축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니즈를 만족시키는 게 목적인 거지. 저는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투자 효용이 있어야 돼요. TCO는 덜감하고 ROI는 극대화해야 되죠. 블록체인의 모델을 이데아적인 발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중요한 건 현실 세계에 적합한 블록체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는 신뢰 모형을 만족한 그 무엇, 우리는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고자 할 때 첫 번째, 왜 우리가 블록에 쌓고 그걸 증명하고 이중집을 하는 거를 트랜잭션의 범위를 왜 그 채굴, 그 다음에 그 합의 노드, 그 상관관계 그 모델을 하면서만 이걸 바라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벗어나게 된 생각은 단순히 저희의 집단이, 저희의 연구하는 조직이 기술자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에는 바이오도 전공한 친구도 있고, 빅데이터 전공한 친구도 있고, 뭐 금융을 전공한 친구도 있고, 경제적인 모델이나 경학적 이해와 지식과 메커니즘 이론이라든지 게임 이론을 잘 이해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선수들이 모였어요.
단지 이제 막 시작하자 모인 친구들이 아니라 오랜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어떤 뭐 좀 잘 불협화음이 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죠. 하지만 갈등을 중재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델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블록체인 모델에서 신뢰에는 첫 번째 가설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왜 빨라요? 관가라서 빠른 거예요. 왜 관가는 그 인터넷 5G 이런 거 다 관가고 그 다음에 뭐 댕내만 뭐 1기가만 들어오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카테고리 5.2라는 케이블을 써요. 여러분들 인터넷 사잖아요. 그거 가지고 100나라는 1기가 이상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장치는 10억짜리 기기인데 카테고리 5.2를 꺾어주면서 나는 그래픽 카드가 엄청나게 빠르고 내 소그 카드가 10기가방에서 도는 카드인데 케이블을 5.2를 껴요. 그래놓고 왜 느리지? 이래요. 이게 바로 한계예요,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선에 대한 한계인데요. 저희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기도 하고 어떤 때 보면 그걸 고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네트워크 구간은 그 물리적인 구간에서부터 블록체인의 신뢰를 담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알고리즘 그리고 메커니즘 아키텍처에 의존하는데 그 아키텍처의 메커니즘이 오랫동안 체득화되고 기술화돼서 만들어져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그 물리적인 네트워크는 다양한 기술적인 결합 모델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저희의 전문성 있는 친구들은 인베디드 같은 기술들을 해왔어요. 그 기술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떤 거가 보이냐면 저희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뭐 알고리즘만 해서 뭐 정지성이 어렵다, 뭐 정합성이 어렵다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물리적인 구간과 구간에서 이 데이터의 프레임이 어떻게 전송되면 빠르지? 이더넷 패킷은 1514바이트인데 그 안에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최대 사이즈는 어느 정도 규정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가게 되면 데이터가 쪼개질 텐데 그 쪼개진 데이터가 프레임워크가 안 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네트워크 패킷 전달 모델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의 집단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모델의 가장 중요한 저 단어는 그런 기반을 사전에 가설적으로 깔아놨다. 우리가 비잔티움 장군이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에서 대다수가 이제 뭐 그 PBFT나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팍소스라는 이론도 있고 많아요. 근데 신뢰 프로세스를 만드는 다양한 이론 중에 몇 가지 이론들을 저희가 이제 재정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사고예요. 이 사고가 저 사고가 맞으니까 나는 그거를 우리 모델로 구현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right only read many 모델이 뭐지를 고민한 거예요. 그 right only read many하는 그 블랙박스적인 생각을 우리 네트워크에 어떻게 신뢰관계를 적용하는 게 적합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블록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구조의 해시와는 라운드 로빈을 쓰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신뢰 모델은 물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블록체인이 되려면 적어도 해커로부터의 위협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원 수업 때 우리가 보안하는 친구들이 가장 먼저 배운 게 해커의 비용을 올려라. 그러면 보안성이 높아진다. 그 해커의 비용을 올리는 방법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해커가 돈 있어야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온다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해커가 우리의 코인을 훔치거나 우리 블록을 왜곡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야 되도록 만들 방법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레프레이션, 평판이라는 모델,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증명과 위임이라는 관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이퍼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고빈도 거래 기술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냐. 그것이 우리 파이널 체인 전체를 설명한 그냥 제가 넋두리 있듯이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윤선 수석이 팀장이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이 흐름대로 저희가 약간 애니메이션처럼 만든 거예요. 이런 흐름대로 막 돌아가요. 뭐 네트워크에 붙고 뭐 블록을 넘버링하고 스스로 계속 라운드 로빈하고 해시화 생각해서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가 그쪽에 붙어서 계속 통신하고 멀티 시그니처 하기 위해서 다른 블록과 다른 서버넷과의 통신을 하고, 첫 번째 망이 빠르다. FC는 파이어 채널이라고 합니다. 광 썼어요. 광. 텁선 모델. 저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되게 기술적인 얘기예요. 어찌됐건 제 큐보다 빨라요. 저기 입증 낸 거고요. 네, 세 번째, 저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고요. 네 번째, 블록체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모델 중에 TCO 절감, ROI 극대화, 저희 이런 모델 본 적 없어요. TCO 절감 뭐예요? 투자 대비 효용이 큰 블록체인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블록체인 만들기 위해서 채굴기 돌릴래?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신뢰 모형에 맞는 블록체인의 ROI 극대화 전략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냥 돈 벌 마음으로. 왜냐면 우리 블록체인의 투자 대비 효과가 커야죠. 이거 도입했는데 이거는 그냥 오버헤드 캐피탈이야, 돈만 쓰는 블록체인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사용성은 사용에 맞는 트래픽과 노드의 운영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모델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최적화된 네트워크의 상관관계, 즉 스테이크라는 것은 여러분들 지분으로 이해하겠지만, 스테이크의 세 번째 의미는 이해관계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의 네트워크는 망과 망 네트워크의 스테이크를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좀 차별화된 방법론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블록체인을 합의하는 네트워크는 어디 있으면 좋을까요? 채굴장? No. 내 KPC? No. 가장 빠른 건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빠른 건 일반 도로보다 고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POP망을 이용해요. 이 POP망은 전 세계가 해저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 그 망을 운영하는 가장 적합한 센터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고 증권 거래하고 하는 그 거래소, 코스코 이런데 그 POP망을 쓰는 기계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 도곡센터에 있어요. KILS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거의 상장사인데도 잘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카카오도 쓰고 네이버 라인도 쓰고 다 써요. 그리고 거기서 미국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일본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홍콩에 접속하는 네트워크 가장 빨라요. 코스코는 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빠른 네트워크를 사전에 프리인스톨드 네트워크를 하려는 모델 자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들이 블록체인을 솔직히 말해서 저기 마이닝 시티에 IS가 토탈테라 하면은 거기 있는 프라이빗 키 복구 안 하시면 여러분들 코인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다양한 상상력으로 그런 위험한 가설도 세울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망을 먼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2년 전부터 이 주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쟤는 비트코인, 쟤는 이더리움, 쟤는 네오 퀀텀, 얘는 이오스, 얘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명 속도를 개선하지? 어떻게 하면 고관여시키지? 저 마케팅 용어인데요. 여러분들 칫솔, 치약 사면 저관여라고 하고요. 차를 사면 고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의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의 신뢰 구간을 사전에 프리인스톨드 하기 위해서 더 높은 관여도를 사전에 만들기 위해서 이 생각은 뭐 때문에 나왔냐? 오라클 문제. 현실 세계의 문제를 블록에 담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높이자. 진입 장벽을 먼저 높여놓자. 그게 고관여화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증명, 무정지 서버 365일 10년간 켜놔도 끄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서버화가 돼야 돼. 근데 증명 네트워크 자체가 서버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지속 가능한 증명이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렸는데 네트워크 오버헤드 캐피탈.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이죠. 여러분들 다리 하나 만들면, 정부에서 다리 하나 만들면 이렇게 뺑 돌아가는 거를 직거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만드나? 민자로 만드나요? 아니죠. 이거를 간접 자본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사회의 간접 자본화 모델과 유사하게 네트워크의 오버헤드 캐피탈을 만들었어요. 이 모델을 만든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좀 엮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블록체인 모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정리한 겁니다. 저희의 한계 모델 극복의 가설은 저 네 가지에 대한 고민이 기반으로 깔려있는 가설을 통해서 증명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빨라지게